평화로운 어느 날 버스와 기차가 충돌하는 대형 사고로 목숨을 잃은 대학생 하루토. 그런데 눈을 떠보니 처음 보는 낯선 세계. 빈민가에서 사는 고아소년 리오로 환생하죠. 그렇게 무시당하며 힘들게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정체 모를 여자 4명이 주인공에게 다가와 싹바가지 없는 말투로 뭐 좀 물어보는데 薄紫色の髪をした少女を見なかったか。さあ皆様そんな聞き方じゃ答えてくれないと思いますよ 그때 좀 정상으로 보이는 세리아가 다시 물어보죠. 하지만 주인공도 잘 모르기에 답을 하지 못하는데 바로 마력 탐지하는 세리아. 하지만 찾고 있는 보라머리의 마력은 탐지되지 않았고 探索に引っかかった魔力反応は私たちとあの子だけです情報量だから受け取って大銀貨こんなに。 한 것도 없는데 꽁돈이나 받죠. 그렇게 신나게 집으로 들어가는데 ただいま戻っ 갑자기 습격한 마스크맨. 그리고 주인공을 죽이려는 그때 어떤 요정 누나가 나타나고 주인공의 힘을 일깨워주죠. 그렇게 마스크맨의 팔을 시원하게 꺾어버리고 바로 업어치기 시전하며 상황 종료. 마무리를 하려는데 마대자루에서 들리는 사람 소리. 다가가서 열어보니 그 안엔 아까 여자들이 찾고 있던 보라소녀가 있었죠. 심지어 왕녀라는데 父に言ってお礼をしますからおい 기절한 왕녀를 업고 길을 걷고 있는 그때 아까 소녀들이 나타나 주인공을 납치범으로 의심하고 人の話は最後まで聞いてくれ。痛い。その手を離せ。俺はその子を助けただけです。 심지어 칼까지 들이밀며 왕국에서 마저 이야기하자는데 どういうことだこれは。 맞으면서 이야기하자는 거죠. 俺は何もしていない。 주인공이 억울하게 맞고 있는 사실을 보라머리가 알게 되고 덕분에 신문은 멈추게 되죠. おい下ろしてやれ。は大丈夫 몇 시간 뒤 눈을 뜨는데 그의 앞에 있던 건 세리아. 일어나자마자 그녀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데 申し訳ないのですが謁見のマナーを教えていただけませんか。 그렇게 세월이 흘러 주인공의 이미지는 180도 바뀌고 왕립학원에 입학하게 되죠. 심지어 선생님이 세리아. 12살부터 천재라 불리고 역대 최연소 나이로 교사가 된 케이스였죠. 그렇게 검술 수업을 하는 날 선생님이 1대1로 뜨자는데 さ来なさい。 주인공은 전생에서 검 좀 다뤄봤기에 보통 학생들과는 달랐죠. 리오、お前は騎士に向いている。 심지어 공부도 잘해 전교 1등. 嘘でしょまさか私が3位 이러한 사실을 몇몇 학생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汚い手。貴様どんな不正をしたんだ。絶対薄汚い手を使ったに決まってる。 그냥 귀족인 자신들보다 뛰어나니까 질투하는 거죠. 그때 세리아가 나서 상황을 정리하고 貴族のいじめってタチが悪いのよ俺にはセリア先生がいますから。リオがいじめられて泣きそうになった時は私の胸を貸してあげるセリア先生は小さいから抱きつくには位置的にちょうど良さそうですね。 팩폭 오지네. 小さい言うなまだ伸び盛りなの 5년 후 왕립 기사단과의 모의전이 열리는데 학교 대표로 뽑히게 된 주인공. ベルトラム王立学院初等部先鋒リオ前へ。 상대는 저번의 주인공을 고문하던 기사죠. 시작하기 전부터 무시하는데 まさかあの時の薄汚い小僧が私の対戦相手とはな。両名構え。 딱 봐도 존나 발리겠는데? 그렇게 시작된 시합.
あの屈辱は忘れん。これで終わりだ。 간단히 제압하며 지난번에 당한 수모를 되갚아주죠. 勝者学院代表リオ。 며칠 후 오늘은 전투 실습을 하는 날. 그렇게 마무리 있는 숲으로 들어가려는데 おいケミ光栄に思え。 주인공을 무시하며 짐 셔틀 시키는 싹바가지. 착한 리오는 묵묵히 들고 걸어가죠. 그런데 그때 고블린 무리와 마주치고 몇몇 학생들이 처리하는데 우리의 주인공은 아직도 짐 들고 있죠. 그렇게 계속 걸어가는데 절벽과 마주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게다가 どういう 설상가상으로 오크도 나타나는데 그거 하나 맞았다고 엄살 피우는 싹바가지가 실수로 왕녀를 밀쳐버려 위기에 처한 순간 주인공이 몸을 던져 그녀를 구해주죠. 今は魔物を殲滅することが先ですわ。 모두들 리오는 안중에도 없고 마물을 처리하기 바쁜데 당연히 주인공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ふざけるな。僕がフローラ様を突き飛ばしたらと。僕だって突き飛ばされたんだ。僕は被害者だ。 지가 잘못해놓고 발뺌하면서 주인공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싹바가지. あの臆病者は魔物の襲撃に怯えて負傷した僕を思い切り突き飛ばしたんです。 심지어 버리고 탈출하자는데 リオ様を見捨てるというのですか。私は一人でもリオ様を助けに行きます。 왕녀만 정상이네요. 그런데 그때 존나 세 보이는 괴물이 나타나는데 なぜあんな化け物が。何をぼーっとしているの。殺されるわよ。アイスラーズ。 당연히 발리는 학생들. 그렇게 모두 빤스런 치는데 착한 왕녀는 부상당한 학생을 치료해주고 있죠. 그때 그녀의 앞까지 온 괴물. 다행히 주인공이 나타나 그녀를 대피시키고 괴물을 처리합니다. フローラ様、フローラはありませんか。その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주인공은 학생들의 눈을 피해 빤스런 치죠. 그리고 학교를 떠야 하는 상황까지 돼버리는데 こうなった以上はあの小僧に責任を負わせるしかないか。リオ、一体何があったの。 학교의 눈을 피해 세리아를 찾아간 주인공. 先生。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다른 마을로 떠나게 됐다는 사실도 알려주죠. 道中で先生宛てに手紙を書きますね。きっとよ、絶対だからね。 그렇게 눈물겨운 작별 인사를 하는 두 사람. 한편 어느 지하 감옥. それが暗殺対象の福田子。名前はリオ。何としても探し出し殺せ。わかりました。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다른 마을에 도착한 주인공. 그렇게 마을 주변을 탐색하던 중 쓰러져 있는 수인족을 발견하는데 그때 갑자기 주인공을 공격하는 소녀. 이 소녀의 이름은 라티파. 아까 감옥에 있었던 암살자죠. 어린아이라고 봐주지 않고 확실히 제압하는 주인공. 지가 먼저 공격해놓고 개찡찡대네. 주인공도 시끄러웠는지 기절시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포박도 시켜놨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녀의 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는데 사실 이 소녀는 노예, 계속 학대당하며 강제로 암살자 일을 하고 있었죠. 착한 주인공은 족쇄를 보자마자 곧바로 풀어주는데 おい起きろお前は誰に命令された 하지만 노예로 살아왔기에 주인의 이름은 알 턱이 없었고 그녀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는데 お前はまだ俺のことを殺すつもりか 공격할 마음은 없어 보이기에 풀어줍니다. 主人のところに戻る必要だってないじゃあ俺は行く一応言っておくが次に襲ってきたら容赦はしない 그렇게 버리고 가는데 졸졸 따라오는 소녀. 私も一緒行きたいです。俺を殺そうとしたお前を俺が何とも思っていないと思うのかごめんなさい。お前が再び俺を襲わないとは限らない 주인공의 완고한 거절에 목걸이를 차 노예라도 되겠다는데 このまま一人になる方が嫌なんです。 결국 주인공은 데리고 다니기로 하죠. 그렇게 오지게 걷다가 야영을 하기로 하는데 知ってるのか 이 세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단어를 말하는 라티파. パスタをスパゲッティというのはもしかして 의문이 들지만 일단 처자기로 하는데 악몽을 꾸는지 뒤척이는 소녀. 그런데 東京に帰りたいよ。東京 일본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라티파는 일본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주인공 맞은편에 있었던 소녀. 주인공과 같은 전생자죠. 安心してお休み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리오는 소녀에게 동질감을 느껴 여동생같이 대하게 되고 함께 모험을 계속하던 어느 날 밤 어떤 늑대가 나타나 주인공에게 눈뽕 날리고 정체 모를 누군가가 습격을 하는데 敵の低妻セドヤタクスとスレレ先の 알아듣기 힘든 언어를 사용하는 여자들. 이들의 정체는 요정과 수인 등 다양한 종족이었죠. 그때 그녀들이 라티파를 발견하는데 주인공이 납치한 걸로 오해하고 그를 잡아가기로 하죠. 事情を伺うため拘束させていただきます。俺はその子を誘拐したんじゃない話を 전혀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여자들. 몇 시간 뒤 눈을 떴는데 이곳은 정령의 마을. 誰がこんなことしたの？ 그때 수인족을 대표하는 족장이 과잉 대응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나머지 애들도 사과를 하죠. リオ様、本当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 다음날 족장은 같은 수인족인 라티파를 구해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데 ラティファを引き取っ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 리오의 말에 라티파는 물론 주인공까지 이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죠. 그때 세계수의 정령 드리어스가 나타나는데 보자마자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는 정령. あなたの中からすごく微弱だけど精霊の気配がするわね。多分契約していると思うんだけど。 주인공이 잘 모르는 것 같자 계약한 자는 마법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해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주인공은 칼만 사용했지 마법을 사용한 적은 없었네요. 그때 정령이 자세히 조사해본다며 가까이 다가오는데 진짜 꿀빠네. 人型の精霊が眠っているというか。 인간형 정령은 드리어스와 같은 준고위급 이상의 정령, 족장 포함 모두가 놀라는데 이유는 準高位精霊の私ですらだいぶ神格化されているし。 그렇게 하루아침에 주인공은 신적인 존재로 대우받게 되죠. 그 이후로 여자들과 동거하며 꿀 좀 빨다가 반년이란 시간이 흐르는데 그러던 어느 날 라티파에게 할 말이 있다는 주인공. 佐藤出て行こうと思うん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던 라티파는 빤스런을 치고 숲속을 혼자 걷던 그때 초대형 와이번을 마주하게 되죠.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그때 드워프 소녀가 나타나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는데
드워프도 버거운 상황. 심지어 라티파는 밟히기 직전인데 주인공이 나타나 구해주죠. もう大丈夫下がっていていいよ 그렇게 어퍼컷 한번 날려주고 전기를 모아 뚝배기를 내려치니 와이번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あんなにあっさりとあのブラックワイバーンを 다음날 昨べはごめんなさい。いつかお兄ちゃんがここを出て行くかもしれないって分かってたの。私頑張る。ここでお兄ちゃんの帰りを待ってる。 결국 라티파는 오빠나 다름없는 주인공을 보내주기로 하고 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리오. この精霊の里に危機が及ぶ折には盟友として必ずや駆けつけます お兄ちゃん。 그렇게 스윗하게 안아주고 화성까지 날아갑니다.